자, 이번에는 게임하거나 길가에 마주친 분들이 항상 물어보십니다. 배달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할만하냐? 먹고 살만하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일단 해보라 라는 뜻으로 이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경제는 갈수록 어렵습니다. 사회에 던져진 20대 개인사업 또는 꿈의 자금으로 배달업이 기회의 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아원 같은데 이제 나간 청년들이 500만원 지어주고 이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정말 그 사회에 던져져 있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게 또 다른 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만 안 난다면요. 30대에 이제 사업하고 운과 능력이 안 맞아서 말아먹고 빚만 있었던 분도 코로나 때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어준 게 배달이기도 했고요. 이제 40대 분들은 이제 자식들 키우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 이후에 자식들 다 대학 보내고 써준 데도 없고 퇴직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배달업은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치매 입구에 들어서셨어요. 그분이 입구에 들어서셨는데 약 먹고 그리고 머리를 계속 쓰는 이 지도 보는 거라던가 배달 픽업하고 코스 짜는 거라던가 이런 것이 계속 치매 예방이나 치매 걸려도 초창기에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그랬거든요. 기사님 치매는 안 걸리겠어요? 배달 함께 그랬더니 치매 이미 초기 났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요거 하니까 더 심해지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배달업은 사고를 빼면 정말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은 배달하기가 편합니다. 옛날에는 주소 표딱지가 건물에 안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명박 때 주소 개편하면서 표딱지가 요즘 건물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 표딱지 먼저 찾아서 배달하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게 옛날 지도를 저 같은 경우는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기가 겁나게 힘들어요. 지금도 보고 있으면 깝깝합니다. 근데 지금은 갔을 때 모르면 네이버 지도를 키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초보여도 괜찮아요. 길이 길 때까지 내비 키고 배달하면 됩니다. 여성, 외국인 모두가 다 하는데 사지 멀쩡한 남자가 뭘 못하겠습니까? 고민할 때 알아보시고 준비하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배민 쿠팡하고 일반 대행 차이점이 좀 있긴 해요. 일반 대행은 이제 퀵 서비스 음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15분 내로 콜을 잡고 15분 내로 배달을 가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콜을 잡고, 내가 배달 코스를 묻고, 내가 배달을 합니다. 콜을 잡을 자유 또는 묶을 자유, 다만 콜 경쟁은 다른 기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똥콜만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싫으면 안 잡으면 되죠. 자, 배민 쿠팡은 AI가 콜도 주고 콜도 묶어줍니다. 나는 그저 가라는 대로만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면 됩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코스를 잡을 수는 없어요. 이제 거절은 할 수 있죠. 근데 잡을 수 없으니까 콜을 잡으려고 신경 쓰지 않고 배달만 집중하면 되니까 배민 쿠팡은 초보자들이 하기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이전에 배달업에 종사하신 분, 치킨, 중화요리, 분식, 퀵서비스에서 종사하신 분들은 일반 대행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적응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볼 줄 알고 길을 알고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니까요. 근데 생초보 분들은 안전 또 안전이 중요합니다. 콜 잡으려고 전방 주시 안 하고 있으면 사고 나기 십상이에요. 앞서 말한 요분들은 이미 사고를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도로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근데 생초보분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무심코 땡겼다가, 진짜 제 친구는 무심코 땡겼다가 넘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민하고 쿠팡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준비물로는 오토바이 필수입니다. 뭐 리스 받으면 돈 갚는다 미쳐버려요. 돈 갚는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목돈 들어가더라도 그 하나 사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 거치대도 있어야 되고요. 배달 가방도 있어야 되고 보험도 있어야 된다. 이제 프로그램 일반 대행이나 쿠팡 배민 있어야 되겠죠. 오토바이는 이제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제가 벨리 110을 타고 있는데 전업으로 하실 거면 순행식에 있는 ABS 있는 PCX나 MX로 타시는 게 그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8시간 이상 오토바이를 굴리고 있으면 엔진이 한 번씩 꺼져요. 처음에 왜 그랬나 했는데 엔진을 식혀주는 게 물로 식혀주는 거랑 그 다음에 공기로 식혀주는 공냉식이 있는데 제 건 공냉식이거든요. 그래서 공기로 식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피스톤이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50만원 날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시험시험 하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업으로 하실 분들 그리고 중장거리로 갈 것 같다. 중장거리가 돈이 좀 되거든요. 중장거리 가실 것 같다 싶으면 PCX나 MX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AS 또는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한데 혼다를 추천한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베일리가 혼다 거예요. 혼다 건데 그 삼성 서비스 센터처럼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 친절하고 카드 결제되고 수리 내역 내가 뭘 수리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수리 내역도 뽑아주고 뭐 몇 킬로대 오시면 됩니다 하고 알려줘요. 궁금한 거 잘 알려주고. 다만 예약제라서 오토바이를 사고 나서 2년 동안은 괜찮은데 2년 후부터는 이제 잔고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예약제인 이 센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2년 후에는 이제 일반 센터로 가야 된다. 처음부터 일반 센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도 이제 일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곳은 대부분 다 카드 하면 얼굴 찡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수리도 똑바로 안 해줘요. 그리고 사람 봐가면서 하고 뭐 살짝 볼트 풀어놓기도 하고 그런 센터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뭐 그냥 대부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난 가게들은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내가 뭘 고쳤나 하면은 뭘 고쳤는지 뭐 얼버무리기도 하고 뭐 간이형 수증 써주는데 뭐 내용도 뭐 휘갈겨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써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국내 뭐 오토바이 제작자라던가 대림이라던가 이런 데서 지정으로 간 서비스 센터 말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운영하려 그러면 이 센터보다 조금 더 싸야 되거든요. 근데 또 비싸요. 그럼 안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일단 혼다는 삼성처럼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앓는 소리라도 한마디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혼다의 PCX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년 이용해보고 그러고 나서 일반 센터를 갔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근데 예약제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은 예약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예약제가 아니라면 그냥 계속 거기 이용하셔도 됩니다. 예약제라면 한 2년 동안 새 거 사가지고 2년 동안은 이용하시면 딱 좋습니다. 뭐 가끔 뭐 오일 이벤트도 해가지고 가면 뭐 오일 반값으로 주기도 하고 뭐 이번 주는 공짜니까 한 번 더 오세요 그러게 기뜸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혼다 거 고민하지 말고 혼다 거 PCX 추천드립니다. MX도 좋긴 좋아요. MX는 ABS가 앞뒤로 있어서 브레이크가 더 잘 걸린다고 합니다. ABS는 브레이크 그 업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벨리는 거의 자전거 브레이크 수준이라 그 속도 빨리 내다가는 뒤지기 십상입니다. 자, 이렇게 혼다 홈페이지 한번 가봤는데요. 이렇게 전문 서비스, 정비사, 뭐 부품 내용 뭐가 있다, 뭐 점검 제도, 요금도 일반 센터에 비해서 좀 합리적이 싸진 않지만 뭐 차라리 뭐 비슷하거나 약간 비싸요.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거는 감수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단 친절하고요. 뭐 막 그냥 내 맘대로 안 해요. 딱 정해진 대로 이거 이래서 이거 이럽니다 하고 좀 알려주고요. 다만 이제 일반 센터보단 숙련도가 좀 딸리고 교체 쪽으로 좀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래도 괜찮아요. 눈탱이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체한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다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전 거치대는 고민하지 마세요.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신각 거치대 거 쓰십시오. 자석 교환이 쉽고요.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 교체가 아니라 수리 쪽으로 좀 돈 좀 아끼고 싶다 갖고 하면 뭐 안에 내부 좀 열어보고 요거 납땜하면 된다. 좀 기다리라. 수리비는 한 5,000원 된다. 이런 식으로 수리 쪽으로 해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충전이 안 되다는가 이럴 때는 자석을 교체해야 되는데 요 자석 교체도 내가 교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유지 보수각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선 충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설치는 이거를 사가지고 설치는 센터 가면 2, 3만 원에 해주는데 거치대가 한 구짜리가 있고 2구짜리가 있는데 그 제가 한 구짜리를 쓰거든요. 근데 2구짜리를 쓰면 더 편하겠다 생각은 합니다. 2구짜리. 왜냐면 뭐 이제 일 좀 익숙해지면 뭐 서브폰으로 뭐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2구짜리를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신가온피 가면 이렇게 지역 총판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AS 받기도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생각보다는 쉬워요. 가방은 일단 짐대 슬라이드 캐리어가 필요합니다. PCX는 슬라이드 캐리어 이게 거의 필수예요, 필수. 이거 안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가방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요런 것도 있고요. 요즘은 요런 플라스틱이 좀 대세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옛날에 한참 인기 끌었지만 지금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 가방이. 이 가방이 제가 한 5년 넘게 썼던 것 같아요. 5년 아니 한 오토바이 살 때부터 썼으니까 한 5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방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로 바꾸니까 이 가방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불편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방이 한 12만원, 이 가방이 한 3,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감면에선 싼데 이것처럼 오래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점이 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다. 그런 것 좀 있고요. AS도 해준다 그러던데 정보가 많이 예전보다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폐업을 하셨는지 생산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이제 옛날에 인기를 한참 끌었던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도 그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요 두 개. 요 세 개가 3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가방에 파손이 없죠. 천이니까.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방에 파손이 있어가지고 좀 과격하게 운전을 하면 나중에 또 사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요거는 요즘 이제 좀 대세로 좀 있고요. 플라스틱이니까 자, 이런 거 가방 고민하시면 되고요. 보험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토바이 사가지고 넣으면 비싸요.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그래갖고 안 내려가요. 그냥 그거예요. 뭐 여기 넣어도 저기 넣어도 대충 금액은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이후 첫 배달한 친구가, 옆에 친구가 40대 이후 첫 배달한 친구가 처음에 150을 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고 보험도 유상으로 넣어야 되는데 유상에 책임 종합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나만 타는 것하고 나이 뭐 30세 특약, 40세 특약으로 넣으면 이제 보험료가 좀 줄긴 합니다. 근데 처음보다 두 번째 넣을 때 많이 줄어요. 그리고 이것도 부담되면 시간제 보험으로 하면 좋고요. 시간당 1,000원씩 까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초보는 배민 쿠팡을 무조건 하시고요. 욕을 좀 많이 먹죠. 그래도 배달업계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건 배민 쿠팡이고요. 필요한 것은 돈과 용기뿐입니다. 그리고 이 돈도 뭐 창업할 정도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 돈 없으면 40만원짜리 CT 사가지고 2달 빡세게 해가지고 오토바이 새 걸로 사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시작은 보너스 있습니다. 배민은 4주 내에 300건 시 25만원 보너스. 옛날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옛날에 한 40만원 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너스하고 가입 시에는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사용법 등은 링크가 날라옵니다. 요거는 제 아이디인데 뭐 써주셔도 좋고 안 써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뭐 써주면 뭐 더 혜택을 받는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빈 공란이 너무 거시게 하면 써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용돈 들어옵니다. 안 써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배달업을 보면서 국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동네에 그 편의점 가면 옛날에는 일용직 나가가지고 일 못 구해가지고 도로 돌아오신 백수분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 뭐 실업자들 많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사랑방 마냥 거기서 담배 피고 커피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달업이 생긴 후로 다 돈 벌러 가요. 야, 밥값이나 벌러 갈란다 그러면서. 그래서 배달업은 그 실업 청년 중년에게 실업하게 되면은 그 고용보험센터에서 취업시켜 주려고 뭐 6개월간 돈 주고 국비로 교육시켜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덜 나가요. 왜냐면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배달업 시장을 더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배민 쿠팡 말고 일반 대행으로 한 달에 뭐 200코리든 300코리든 하면 지원금 주고, 어차피 가세자로, 일반 가세자로 바뀌면 세금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금 주고 해서 다시 키워서 충분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이제 뭐 20, 30대 젊은 친구들은 저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꿈과 희망을 키우고, 이제 40대, 50대, 뭐 60대 이제 퇴직하시거나 직업 구하기가 애매하신 분들은 배달업으로 빠져가지고 우리의 식사를 또 책임져주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키워주고 충분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이 배달업으로 이제 퇴직하고 실업자이신 청년, 중년, 뭐 청년들은 또 다른 걸로 더 취업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은퇴하신 중년, 중후반 분들은 이제 일반 대행 하면서 국가에서 받아야 될 세금,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취업을 위한 뭐 국비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돈을 크게 아끼는 거예요. 그 돈을 또 다른 복지 혜택으로 돌리면 되니까, 일반 대행은 일반 가세자로 해가지고 세금 다시 돌려받으면 되니까, 한 달에 몇 콜 해가지고 지원금도 주고 해가지고 보다 이 일반 대행 시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부정행위, 한 달에 뭐 몇 콜 안 했는데 막 했다고 대신 써주는 거 있죠? 이거는 강력하게, 한 번 딱 걸리면 그냥 지사 한 절반 흔들어 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배달업을 국가사업으로 키우시면 실업자가 줄고요. 실업자가 줄면 실업자의 복지로 들어갈 돈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면 더 다른 것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배민 쿠팡이 주지 말고 일반 대행 쪽으로 좀 키워줬으면 쓰겠네요. 자, 처음엔 모두 겁이 납니다. 배달업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지금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신 분도 계시죠. 뭐 일용직 갔는데 존나 일은 안 맞고 이 일이 내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할 수 없이 먹고 살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냥 본인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로 또 전직을 또 한번 살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면 뭐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 나한테 맞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배달업은 나름 잘하지만 서비스업은 또 편의점에서 담배 찍는 거 뭐 찍고 그 카운터 보는 거 그런 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달업에 한 15년 종사했어요. 15년 종사했고, 뭐 치킨집 알바, 피자집 알바, 중화요리 알바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어느 순간 알바는 알바다. 이래서야 언제 할 게냐. 평생 이러고 살 수는 없다.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다. 40이 넘었다. 이러면서 한 7, 8년 일했던 치킨집 사장님한테 이번 달까지만 하고 다음 달부터 배달업에 다시 한번 도전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7, 8년 있었던 그 치킨집을 박차고 나갔죠. 정말 겁이 많이 났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능력이 없냐? 등등 여러 가지 겁이 났죠. 그리고 30년 동안 중국집 배달한 형님도 있었어요. 이 형님도 저랑 똑같았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형님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토바이 살 돈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무실에서 니스 해주고 배달 30년 했다 그러니까 배달 하나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믿고 그 뭐냐 기사 등록하고 지원도 해주고 그랬어요. 지금 일반 대행 사무실 사장 아래 지사장입니다. 뭐 처음이라고 일반 대행 온 40대 형님도 있었어요. 이분도 길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사장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 길 가라, 저 길 가라, 저기 가게 있다, 여기 성격 맞춰야 된다, 프로그램 상법도 다 알려줬거든요. 근데 거짓말처럼 딱 2주에서 한 달 후에 왜 더 빨리 못했나 후회를 했습니다. 지금 말한 3명의 사례 형님, 3명의 사례 저 포함 3명 다 그랬어요. 왜 더 빨리 못했나? 코로나 때 했으면 내가 집을 샀다. 코로나 때 했으면 내가 3억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모두 겁이 나지만 겁먹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 글 더보기란에 링크도 몇 개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